문화계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북 문화예술인도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금 명단에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 유상우 전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로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참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파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예술계의 재앙으로까지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단법인 전북민예총은 생긴 지가 한 10여 년, 지금 12년 정도 됐고요. 진보적인 예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미술, 다양한 한 10여 개 이상의 장르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회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이번에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 전체 회원은 한 400분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전주, 익산 등의 지회가 있고요.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명단은 한 110명 정도, 112명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상우 전 사무처장님께서도 명단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크게 그 떠도는 명단들이 세월호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문재인, 박원순 지지 이런 것들의 명단을 올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저는 좀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2015년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미 한 500여 명은 명단이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떤 까닭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추측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2014년에 세월호가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나 이런 것들로 서명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서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대선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지지 선언한 예술인들, 그 다음에 박원순 지지 선언한 예술인들 이러면서 한 거의 9,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고은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참 천박하고 치졸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문화 융성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인데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졸렬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말로 설득을 못하면 폭력이나 혹은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굉장히 졸렬하고 문화 용성을 표방하지만 아주 졸렬하게 폭력을 가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거는 국정원도 개입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있죠. 참 암담합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 우리가 알만한 분들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올라갔을 것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도현 선생님도 올라갔죠? 네, 안도현 선생님은 안도현 씨는 전부터 문재인 지지 활동을 좀 꾸준하게 했었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재판도 받았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죄 판정이 났었죠. 그랬던 상황이고 가장 많게는 이제 문학 관련된 그러니까 전북 민족 작가회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80% 정도가 전북 작가회의 분들이신데 당연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지지선언 쪽에서 명단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 쪽에서는 차기 전북 민예총을 이끌 이기용 지금 전 미술 분과장님께서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분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지지 역시 선언으로. 대선 주자 야당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화가이신 유대수 선생님 그다음에 저 해서 일부가 들어갔었는데 2015년에 근데 이제 문재인 지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양산이 된 만들어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주에서 또 국제영화제도 있지만 독립영화제도 열리는데 천안함 관련돼서 이제 다큐가 상영될 예정이었는데 장차관을 이제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 그런 얘기도 지금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참 답답한데 이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확인했을 때 회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30% 되는 거잖아요. 민예총 그렇죠. 전체 전북 민예총 회원 가운데 한 30% 네. 된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회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의외로 네,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산 뒤에 넘어 있는 것들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폐하고 뭐랄까 이렇게 이 이상한 정권에서 예술이 그런 것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한 속에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좀 느끼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그런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랄지 어떤 지원에 대한 것들을 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것들로 이렇게 또 다시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경투쟁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블랙리스트 대책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대책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서 1박 2일로 날새기로 항의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장관도 찾아갔었다고 했는데 만나 주던가요? 당연히 만날 수는 없었고요. 예. 또 계속 이제 그런 시위들은 계속 그 문화 공연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이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또 중앙의 공모전 이런 데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 채워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명단에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정황들은 있지만 물증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뭐 말할 수는 없는데요. 가령 뭐 부산 국제영화제 지금 다이빙배 상영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끊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밝혀진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황들이 앞으로 계속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이런 사상이나 성향을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탄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충분히 탄핵이 될 만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타 지역과 연계해서 연대 투쟁도 좀 생각하고 있는지요, 방안으로? 제가 지금은 사무처장이 아니라서 예. 뭐 구체적인 저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차기 전북 민예총에서 좀 짊어져야 할 것 같고요. 네.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른 타 지역, 그러니까 한국민예총이랄지 혹은 블랙리스트 연대 대책회의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뭐 충분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제 9,400 몇 명 정도가 되고요. 10,000명에 가까운 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게 100여 명이 넘어가는데 네. 앞으로 더 드러난다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이도 보여지는데요. 네. 어떻게 추측하시나요? 그게 이제 세월호 관련 혹은 문재인, 박원순 지지 관련해가지고 나온 명단들인데, 네. 정부의 공식적인 명단은 아마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조윤선 장관이 그 블랙리스트에 실체를 시인했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 명단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피해 정황들, 블랙리스트 현재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피해의 정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유상우 전 사무처장님께서도 명단에 올라가고 나서 네.
본인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재산상 피해랄지 뭐 어떤 정권의 탄압 이런 것들은 제가 받지는 않았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늘 저는 저희 단체에 대한 어떤 탄압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2000년, 15년에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탄압이 어떤 방식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심 좀 불안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피해 접수 사례를 받아서 이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송이라 하면 이제 뭐 부산국제영화제 같이 명확하게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들도 사실 전주 시민이랄지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의 어떤 뭐 이 권한에 대한 침해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탄핵 정국이 오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보셨습니까? 계속 발뺌하다가 다그치는 질문에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네.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방송 지켜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당연히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명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정감사 때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단을 이미 보수 언론에서 2015년부터 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고, 그리고 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아마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법을 배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정권의 하수인과 그다음에 가진 자들 부정과 비리의 하수인이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유독 문화예술인들을 제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독일의 식민지를 극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언론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제시대 거치면서 일제 부역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혹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들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문화예술인들이 시대에 감응하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또 시대에 아파하는 것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가장 먼저 탄압하고 가장 강력하게 탄압했던 게 문화예술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 생각이 나서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홀대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문화예술 쪽에서도 예산에 있어서 좀 홀대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사실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원해졌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도가 좀 많이 지나쳤다. 심해졌었고요. 네. 이거는 뭐 민주청 회원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사무처장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문화예술인들도 100여 명이 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말 전북 도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텐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피해 접수 사례 꼼꼼하게 접수 잘 받아서 강력하게 좀 항의도 하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족 대명절 또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래시장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